전 세계의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는 곳, 이름하여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이 어째서 유독 이 작은 반도체 앞에서 많은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을까요? 이 의문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용이 반도체라는 좁은 문턱 앞에서 넘어지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국가의 산업적 실패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시대, 그리고 눈앞에 펼쳐질 미래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과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어떤 경제 뉴스보다도 우리 삶에 깊숙이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 전략의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이 왜 이토록 반도체 자급에 목을 매달게 되었는지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 중국은 세계의 모든 공산품을 찍어내는 거대한 생산 기지였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방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끌어모았고 그 결과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대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그들의 아킬레스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인공지능, 심지어 군사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 사회의 모든 첨단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산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제품의 심장이 바로 해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반도체라는 점을 직시하게 되었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의존성은 언제든 외부 요인에 의해 자신들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언제든 기술 봉쇄라는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넘어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 역시 중국의 반도체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술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른바 반도체 굴기라는 야심찬 구호를 내걸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미래를 건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세계를 향한 기술 독립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 즉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전 세계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엄청난 인력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마치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듯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려 더 이상 외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지구상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던 중국이 왜 유독 이 작은 반도체 앞에서 많은 번번이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중국의 반도체 위기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어떤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적 어려움을 넘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경제 규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니까요.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인도 국가도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반도체 자급에 집착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중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을 중국 스스로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경망처럼 모든 전자기기와 첨단 산업을 연결하는 이 작은 칩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죠. 스마트폰, 최신 자동차, 인공지능, 심지어 군사기술까지 반도체는 이제 현대 사회의 모든 혈액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세계 각지에서 주문받은 물건들이 중국 땅에서 만들어져 다시 직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갔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 물건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언제든 외부의 통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는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좋은 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핵심 설계도를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핵심 기술이 없다는 건 결국 모든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 즉 세계 질서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반도체 기술 독립을 내세운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2014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중국의 미래를 건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세계를 향한 기술 독립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들은 반도체 기술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야심찬 도전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기술 봉쇄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었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국의 안보와 기술 패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하나둘씩 꺼내 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는 물론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심지어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미국인 기술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강력한 봉쇄망을 구축한 셈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특히 네덜란드 아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 같은 초고성능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버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우회적인 시도들을 이어갔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과학자들이 고뇌하는 모습은 그들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서방의 핵심 기술 격차는 쉬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이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다고 할까요? 결국 중국은 핵심 기술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한계에 부딪혔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반도체들은 성능 문제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그 여파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대결이 격화되면서 그 파장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싸움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잔물결처럼 이 기술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었죠.
오랫동안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복잡하게 얽혀있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이제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 앞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중국 시장에 의존하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탈중국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 고조되어 자신들의 사업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과거에는 생산 비용 절감과 시장 접근성을 위해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효율성을 압도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동남아시아 또는 멕시코처럼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마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듯 생산 거점들을 다변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누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것이죠. 마치 전쟁터에서 믿을 수 있는 아군과 함께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라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특히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들에게는 복잡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인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만이 미국의 기술 안보 전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대만 스스로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스카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죠. 중국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생산 라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미국과 손잡고 자국 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만의 TSMC를 자국으로 유치하고 자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중 반도체 전쟁은 전 세계를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놓았고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고심하며 새로운 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곧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당장 자동차 산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완성차 공장들이 멈춰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닐 만큼 흔한 일이 되었죠.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이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핵심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히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쫓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국가의 안보와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모든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것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만 지금은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죠.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산업 부품에 머물지 않고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전략적인 무기로 그 위상이 격상된 것입니다. 마치 20세기 석유가 그러했듯이
이 작은 실리콘 칩 하나가 국방, 통신, 인공지능 같은 핵심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으니 각국이 자국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끼리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른바 칩동맹 같은 시도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는 어떤 첨단 기술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보호할 것인가가 국가 간의 협력과 동시에 경쟁을 가르는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는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굴기가 결국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적 실패를 넘어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오랫동안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글로벌 분업의 효율성이라는 거대한 신화가 국가 안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넘어 과연 누구와 손을 잡고 무엇을 만들어야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만의 기술 주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호해 나갈 수 있을까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멀리 떨어진 강대국들의 싸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 강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에 위치한 대한민국에게는 이 모든 변화가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좌우할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판단 하나로 걷잡을 수 없는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술 패권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통찰과 과감한 결단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